이번 영상에서는 노지정원에 심을 만한 튼튼하고 예쁜 가을 식물 소개와 함께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식물들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에 W가든센터 링크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링크를 눌러서 이동하셔도 되고요. 직접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W가든센터 스토어에서 햇살 가득한 집 공구 코너를 이용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햇살 가득한 집입니다. 모진 날씨를 겪은 여러분의 정원은 안녕하신가요? 제 정원은 장마는 어찌어찌 넘겼는데 나중에 온 폭염으로 정원의 식물들이 타거나 죽는 일이 생겨서 정원에 빈자리들이 생겼습니다. 이걸 그냥 두고 보자니 답답해져서요. 그 빈자리에 가을 정원을 아름답게 채워줄 다른 식물들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W가든센터입니다. 대표님께 햇살 가득한 집 구독자님들께 추천할 만한 가을꽃 소개를 부탁드렸는데요. 대표님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식물 소개와 더불어 할인 혜택을 주시겠다고 해서 냉큼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저도 햇살 가득한 집을 유튜브로만 구독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햇살 가득한 집에 출연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충북 음성에서 W가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조경수, 유실수, 야생화를 전문으로 하는 가든센터입니다.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소개할 식물은 아스타, 하늘바라기, 거북머리꽃, 골드피라밋, 그 다음에 캡 에키네시아, 그 다음에 그라스 종류들이 소개가 될 건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말씀드릴 건 요즘은 이제 월동은 기본이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월동은 정원에서 기본이 되고 여름에도 강한 식물들을 찾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고객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잘 버티는, 그래서 월동도 잘 되면서 여름에 잘 나서 가을에도 꽃이 이쁘게 필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네. 그러면 첫 번째 식물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식물을 그래서 소개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공작 아스타라고도 하고 아스타라고도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스타의 꽃말이 뭐냐면 추억과 신뢰예요. 추억과 신뢰인데 저희가 이렇게 이 식물들을 소개하면서 정말 여름에 잘 버티는 아이들, 그리고 가을에 꽃을 풍성하게 볼 수 있는 아이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 그래서 첫 번째를 선택한 게 아스타를 선택한 이유가 신뢰.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이 믿고 심으실 수 있는 그런 야생화들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스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아스타 같은 경우는 가을부터 이렇게 꽃이 피는데 이제 한 송이만 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국각과의 일종이라서 정말 굉장히 많은 송이들이 펴요. 많은 송이들이 피는데 월동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올해 10송이 봤던 게 내년에 20송이, 30송이 볼 수 있는 그런 아스타 종류여서 제가 아스타를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아스타는 4가지 품종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4가지 품종을 준비했는데 핑크, 베이비 핑크, 화이트, 퍼플 이렇게 4가지 색을 준비했어요. 이 4가지 색을 섞어서 세트로 해서 행복한 집에서 공동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아스타 잘 키우는 요령이 하나 있어요. 아스타는 여름을 나야 되잖아요. 여름을 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심으실 때 둔덕을 좀 만들어줘서 심으시면 좋아요. 둔덕을 만들어서 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수가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타는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주시면 좋고 햇볕이 잘 되는 곳에 심어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이 아스타를 심으실 때 가장 주의할 게 뭐냐면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아스타를 심을 때 어떻게 심냐면 우리가 이렇게 포트를 뽑잖아요. 포트를 뽑으면 이렇게 보면 뿌리가 잘 돌아 있잖아요. 이 심으실 때 이렇게 심는데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실 중력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중력수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 땅이 지구가 이렇게 물을 잡아당기잖아요. 잡아당기기 때문에 약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화단을 조성할 때도 약간 높은 곳에 심잖아요. 아마 낮은 곳에 심게 되면 중력수가 그리 몰리거든요. 그래서 아스타를 심으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둔덕이 만들어진 형태에 심어주시면 아스타가 훨씬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아스타를 한 송이 사서 번식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번식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스타는 번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번식하냐면 삽목을 통해서도 번식이 잘 되는 그런 나무들이거든요. 그런 야생화들이라서 보시면 이렇게 삽목을 해요. 근데 지금 삽목하면 꽃을 못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좀 더 기다리셨다가 꽃을 보시고 나서 삽목을 해서 내가 우리 화장실에서 삽목을 해서 가을 나고
뿌리를 돌려서 추운 곳에 약간 베란다 정도에 놔둬서 내년 봄에 심어주시면 건강하게 번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타는 삽목을 통해서 번식하면 아주 좋은 개체 번식이 됩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아스타가 잘 크다가 정말 그 여름 무렵에 까맣게 썩는다는 얘기를 종종 들려주세요. 예, 예. 배수의 문제. 예, 배수의 문제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약간 둔덕을 만들어서 심어주시면 좋은데 둔덕을 만들어서 심어주실 때 유의하실 사항이 사실 하나가 있어요. 봄에는 가물잖아요. 봄에는 가물기 때문에 둔덕을 만들어줬으면 그 주위를 파주는 거예요. 그 주위를 파주면 그쵸, 물집을 파주면 봄에는 그쪽에 물이 고이고 여름이 되면 그 물집을 메꿔줘 버리는 거예요. 메꿔줘 버리면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아스타도 그렇고 대부분의 식물들을 훨씬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꿀팁이네요. 물집 네. 만들어줬다가 네. 때는 물집을 없애준다. 네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하늘바라기입니다. 하늘바라기 3종인데 하늘바라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실 헬레옵시스라고 해서 우리나라 토종 식물은 아니고 북미가 원산지인 식물인데 에키네시와 함께 북미, 미국과 캐나다 쪽에서 굉장히 많이 자생으로 야생하던 그런 야생화들이에요. 근데 월동 온도가 너무 좋아요. 하늘바라기 같은 경우는 월동 온도가 영하 35도. 그리고 여름은 어떠냐 하면 여름도 굉장히 잘 나요. 여름꽃들의 특징이 여름을 잘 나기 때문에 여름꽃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여름꽃으로 끝이느냐? 그게 아니고 개화기간이 한 120일 정도 가요. 120일 정도 가다 보니까 지금 7월부터 펴가지고 9월, 10월 달까지도 꽃을 볼 수 있는데 조건만 맞으면 11월에도 개화를 하는 그런 식물이거든요. 근데 하늘바라기 특징을 보시면 이렇게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큰 식물들이 여름에 대체로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지표면에서 올라오는 열을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온도가 식잖아요. 그래서 키가 큰 식물들이 여름에 보통 잘 버티고 이 하늘바라기 키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나는 작은 꽃을 갖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작은 꽃으로 이 큰 야생화를 키를 작게 만드는 방법, 그게 또 꿀팁 중에 하나인데 한 4월 말 5월 초 정도 되면 절반 정도 전지를 해버려요. 절반 정도 이렇게 전지를 해버리면 줄기는 지금 이렇게 한 줄기가 올라와 있는데 그때는 줄기가 두 줄기가 올라오면서 키는 절반으로 낮춰져요. 그래서 키를 한 30cm 정도로 둘 수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나는 이렇게 큰 애들은 싫어 좀 작은 애들이 좋아라고 하신 분들은 4월 말 5월 초에 과감하게 전지를 해주시면 키는 낮추면서 이렇게 키울 수가 있고요. 이 식물 같은 경우는 그 버닝 하트라는 야생화거든요. 버닝 하트라는 야생화인데 버닝 하트 같은 경우도 역시 꽃이 어떤 식으로 피냐면 그라데이션이 이루어져요. 노란색의 테두리에 안에는 약간 붉은빛이 돌면서 그 안에는 구릿빛이 돌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이루어지는 식물인데 질 때는 노란색으로 집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잘못 온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 중에 이제 꽃이 지면 노란색이 오지만 여기서 보시면 또 꽃이 또 올라와요.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식물이라서 꽃이 올라오면 과감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노란색으로 지기 때문에 프리마돈나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프리마돈나 같은 경우는 원래 노란색에서 노란색으로 지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마돈나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고 특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키가 큰 걸 싫어하시면 잘라주시면 되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식물 중에 하나가 하늘바라기 중에서 블리딩 하트라는 식물이거든요. 블리딩 하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전지한 흔적이 있죠. 여기 가지가 3가지가 올라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지를 한 거예요. 전지를 해서 이렇게 키가 작게 크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굉장히 우리가 분홍빛의 붉은 피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블리딩이라는 말이 피가 흐른다라는 그런 표현일처럼 이렇게 굉장히 빨간색에 꽃이 피면서 질 때는 노란색으로 집니다. 그래서 질 때 프리마돈나와 헷갈릴 수 있는데 블리딩 같은 경우 잎이 좀 자엽이니까 프리마돈나하고 자연스럽게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바라기 3종으로 세트로 해서 묶어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식물은 거북머리꽃입니다. 거북머리꽃도 보면 전지한 흔적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전지한 흔적이 있는데 키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전지를 한 거고요. 전지를 함으로써 이렇게 가지를 2가지로 올리는 거거든요. 2가지로 올려서 꽃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거북머리꽃 같은 경우는 구독자님들 중에서 십장생을 생각해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꽃의 색상이 너무 좋아서 꽃 색상 난 그 거북머리꽃의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면서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북머리꽃 같은 경우도 월동 걱정 없고 여름 걱정 없는 그런 꽃이고요.
하늘바라기, 그 다음에 거북머리꽃, 그 다음에 골드 피라밋이라는 그 식물이 있는데 오늘은 보여드리진 않지만 공부해서 같이 소개해드릴 건데, 올릴 건데, 골드 피라밋 같은 경우는 수쿤코스모스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말 올해는 좀 조금 보실 수 있어요. 개체가 작으니까. 근데 내년 정도 키워놓으시면 정말 백송이 정도 달릴 정도로 많은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쿤코스모스 계열이고, 단풍도 이쁘게 드는 그런 꽃이, 그런 야생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쿤코스모스 계열과 거북머리꽃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저희가 공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 드릴 식물은 추명국이라는 식물인데, 우리 추명국은 너무 많이 아시죠? 뭐 대상화라고도 하고, 가을을 기다리는 꽃, 서리를 기다리는 꽃, 서리 맞을 준비를 하는 꽃, 이런 말들이 많은데, 추명국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가을꽃의 대명사인 것 같아요. 가을꽃의 대명사인 게, 추명국이 이렇게 하나 딱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 추명국의 아름다움에 빠지면 정말 추명국을 못 잊어요. 그래서 이 추명국은 혹꽃은 아니고 겹꽃입니다. 겹꽃으로 피는 핑크색의 꽃인데, 정말 내 정원에서 아름다운 추명국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겹추명국이니까 선택해 주셔도 좋은데, 추명국은 번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번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삽목을 통해서도 번식을 하고, 포기 나누기를 하고, 뿌리 찢기라는 것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일 좋은 건 포기 나누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번식을 하면 내 정원에서 추명국의 개체수를 많이 늘려갈 수 있으니까 걱정 없이 이렇게 심으셔도 되고, 추명국 같은 경우 여름 어떠냐고요? 여름 잘 나죠. 여름을 잘 나야 가을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여름을 잘 날 수 있는 식물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미니 백일홍입니다. 이 미니 백일홍은 저희 행복한 집 PD님께서 마지막까지 고민하셨던 식물이기도 해요. 월동이 잘 되는지 고민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백일홍중들이 사실은 내한성 온도가 영하 18도에서 23도, 핑크 아나벨이라든가 다이너마이트라든가 이런 애들이 영하 18도에서 23도 내외인데, 행복한 집이 워낙 추운 곳에 있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근데 백일홍 같은 경우는 월동은 제가 봐서 월동 온도는 영하 23도까지 버티는데 바람을 잘 못 견뎌요. 바람을 잘 못 견디는데, 미니 백일홍은 키가 작다 보니까 바람을 안 탑니다. 바람을 안 타서 월동이 일반 핑크벨 루어라든가 다이너마이트보다 훨씬 월동이 잘 되고, 이 식물을 제가 처음 보는 순간 어떤 느낌도 받았냐면, 큰 나무 밑에 지피식물처럼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백일홍, 미니 백일홍 같은 경우는 지피식물로 심어도 될 정도로 키가 작은 식물이구나. 근데 키는 60cm 정도까지밖에 안 자라요. 60cm 정도밖에 안 자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내 정원이 작아서 백일홍은 너무 보고 싶은데 내 정원 작아서 그렇게 큰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니 백일홍을 심어서 감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무다 보니까 여름에도 잘 버팁니다. 여름에도 잘 버티는데 습에는 약간 약하니까 살짝 둔덕을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에키네시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키네시아 중에서 겹으로 피는 5종류예요. 겹으로 피는 5종류인데,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캔델루프, 버블검, 약간 핑크색과 핑크색 느낌의 버블검, 그 다음에 이 식물은 라즈베리, 약간 빨간색이, 겹이 빨간색으로 도는 라즈베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식물은 기디핑크,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름다운 우아한 핑크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식물은 오렌지베리입니다. 오렌지 느낌의 꽃을 원하시면 오렌지베리를 선택해 주시면 좋은데, 이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는 키울 때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중요한데 뭐냐면, 봄에 이렇게 꽃대들이 올라올 거예요. 꽃대들이 올라오면 첫 꽃대들을 과감하게 따주세요. 예. 근데 첫 꽃대를 딴다라는 게 너무 슬프고 아프잖아요. 저 꽃대 하나 따주는 게 엄청나게 가슴 아픈데 하는데, 그 첫 꽃대를 따줌으로써 더 많은 꽃들이 펴요. 그래서 내가 2송이, 3송이 볼 거 첫 꽃대를 따주면 10송이, 20송이를 볼 수 있으니까 첫 꽃대는 과감하게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에키네시아를 키워주시면 좋고,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한성 온도는 얘도 영하 30도 이상으로 버티는 굉장히 강한 내한성을 가지고 있고, 여름도 굉장히 잘 버텨요. 여름도 잘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키가 크잖아요. 에키네시아도 키가 큰 식물들이 여름에 잘 버틴다고 말씀드렸는데, 키가 크다 보니까 여름은 잘 버텨요. 근데 이 에키네시아도 마찬가지로 키를 작게 만들고 싶으면 4월 말 5월 초에 전지를 해주시면 키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너무 습한 환경보다는
그래도 습에는 강하지만 너무 습한 것보다는 적당한 습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둔덕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둔덕 위에 심어주신 에키네시아가 훨씬 더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내 정원에서 건강한 에키네시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강한 에키네시아였습니다. 그리고 번식 방법은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는 겹 에키네시아 씨앗을 받아서 이렇게 번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안 됩니다. 얘들은 씨앗을 받아서 번식을 하면 다시 혹꽃이 나와버려요. 원래 개체가 나오기 때문에 얘들은 꼭 삽목이나 포기 나누기를 해주셔야 이 본연의 개체의 모습이 나와요. 부틀레아 퍼플입니다. 부틀레아 퍼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키가 작은 외성종이 아니에요. 키가 굉장히 큰 품종인데 키가 1m 50에서 2m까지 커요. 그래서 보통 사람 키까지 이렇게 크는데 일반 외성 부틀레아보다도 내한성이 좀 더 강해요. 외성 부틀레아가 영하 18도 정도의 내한성을 가지고 있다면 얘는 한 22도 정도의 내한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한성도 강하고 키가 크기 때문에 우리 정원에서 좀 키가 크게 듬직하게 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부틀레아를 심어주시면 좋고, 부틀레아 별명이 있어요. 부틀레아 별명이 버터플라이, 나비나무라고도 하죠. 나비를 부르는 효과가 있고, 서머 라일락, 여름에 피는 라일락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향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도 굉장히 향기가 좋은데 가을에 향기가 좋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향기가 좋아서 지금도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들이 많이 날라들고 나비가 많이 날라들어서 버터플라이라고도 하고 서머 라일락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틀레아들 같은 경우 특징이 있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꽃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꽃이 질 때가 있잖아요. 질라고 할 때 잘라주세요. 여기도 보면 꽃이 져서 잘라줬더니 두 꽃이 올라오는 건데, 잘라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45일 후에 다시 이렇게 꽃이 핍니다. 그래서 내가 꽃 피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가 부틀레아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9월 10일이 생일이어서 우리 아들내미 생일이어서 우리 아들내미 초대해서 밥 함께 해주고 싶다 할 때는 부틀레아를 그때 아들의 생일에 맞춰서 피워주면 좋잖아요. 그럼 45일 전에 미리 전지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아들 생일 때 부틀레아가 활짝 피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아들에게 추억도 줄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지 후 45일 후면 다시 꽃을 볼 수 있는 부틀레아였습니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꽃소개와 함께 특징, 키우는 방법, 주의할 점이나 꿀팁까지 함께 설명해 주시니까 꽃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식물은 아스타 4가지, 하늘바라기 3가지, 골든피라밋, 거북머리꽃, 겹추명국, 에키네시아 6가지, 미니베롱나무, 부틀레아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라스 공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식물들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에 W가든센터 링크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링크를 눌러서 이동하셔도 되고요. 직접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W가든센터 스토어에서 햇살 가득한 집 공구 코너를 이용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가을 정원 생활이 보탬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원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